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첫 번째 학교를 만나보시죠. 중앙대는 4차 산업혁명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들은 학교에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하고요. 이로써 앞으로 계속 변해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는 복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학생 생리공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여학생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대는 국제교류다. 네. 그 이유는 중앙대가 타 학교와 달리 이제 북미 지원, 인기 있는 여러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학생들이 만약에 자기가 소신 있는 학과, 소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가고 싶은 학교가 이제 따로 미국에 있지 않고 싱가포르 혹은 다른 타 지역에 있을 때 그 학교들과의 지원을 소홀하지 않고 중앙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많은 학교들과 이제 많이 교류를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학교가 그쪽 분야에서 특성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앙대는 미래를 향한 발판이다. 교수님들과 1대1 면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22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대학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차정민 중앙대 선임 입학사정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화면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중앙대는 이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줬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중앙대 어떤가요? 네, 학생들의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중앙대는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이 개교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중앙대학교는. 그래서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학문 단위의 변화라든지 또 교수님들의 연구력이라든지 커리큘럼 또 인프라 또 외부의 평가 등등이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 7개 특성화학과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중앙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8학년도 중앙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정민 입학사정관님께서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중앙대학교의 3가지 특징은 첫 번째 펜타곤 평가 방식의 변경, 두 번째 탐구형 인재 전형의 면접 도입,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신설입니다. 네네. 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2018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 4,835명 중에서 3,327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3.9%인 1,354명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인원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펜타곤 평가 방식 많이 유명한데요. 올해는 이 방식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5개 요소인 학업 역량, 직접 탐구 역량, 그리고 성실성,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공동체 의식 이렇게 5개를 약간은 변화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 탐구 역량, 세 번째 발전 가능성, 네 번째 인성과 마지막으로 통합 역량은 다빈치형,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탐구형에서 이렇게 5가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교과와 비교과를 두루두루 잘한 학생들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평가 요소 명칭이 일부 타 대학과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 요소 중에서 전년도에는 똑같은 5가지 요소를 두고 전형별로 조금씩 비율을 달리 했다면
올해는 한 가지 요소, 그러니까 다빈치형에서는 통합 역량, 그리고 탐구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5가지 중에 하나로서 서로 좀 다르게 제시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도입을 했다는 측면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만 면접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전격적으로 다시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서류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만 면접을 통해서도 한번 그 학생들을 더 한번 보고 싶다라는 측면이 또 강했던 것이고요. 탐구형 면접을 도입을 통해서는 교과형 지식을 직접적으로 뭐 출제를 통해서 지식을 묻는 형태는 아니고 본인이 참여했던 수업이나 학업과 관련된 활동들 또는 수상 실적 들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제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는 면접이 진행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인데요. 작년까지는 없었던 전형이 올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이 됩니다. 근데 이 전형은 전체 모집단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학부에서만 저희가 총 67명을 별도로 선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창의적 융합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기자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역량 입증 서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우수한 인재인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1단계 서류와 2단계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니까 많이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차정민 선생님께서 2018학년도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워드 3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최진규 선생님, 그 학생들이 보통 이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하나요? 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경우, 이제 명칭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야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궁금증들을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분야에 아무래도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와 관련된 흥미가 있거나 고등학교 때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은 탐구 활동을 했다. 내가 어떤 웹을 또 개발을 해보고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컴퓨터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학생들은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그런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탐구 능력을 많이 발휘한 학생, 수업을 통해서 또 과제 연구를 통해서 또 동아리 활동 등등을 통해서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기초적인 탐구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을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충분히 기본기가 있는 학생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활동들이 많지 않더라도 전공과 관련된 기초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일 경우에 여기에 적합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이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배우게 될 전공과 관련된 기초 수학,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들을 경험을 한 학생들은 충분히 대학 와서 충분히 좋은 그런 활동들 또 성적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그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한 어떤 그런 두 가지 인재상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디로 지원해야 가장 유리할까 이것들을 보통 이제 많이 질문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대학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그 통합 역량이냐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전공 적합성이냐 하는 그런 명백한 어떤 그런 용어 때문에 아이들이 좀 혼동하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좀 더 아이들에게 적합한지를 좀 인재상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중앙대학교에 많은 질문을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뭐 CG 도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평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교과와 비교과 역량에서 균형 있고 독창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조금 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충실하면서 수업을 비롯한 발표, 토론, 수행 과정 평가 등 학습 과정이나 결과, 독서 활동, 동아리, 각종 대회 등등에서 각종 교내 학습 경험이 높은 학생들을 탐구형 쪽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시대에 맞춰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과목 선택의 폭도 늘어나고, 수업 자체는 암기식이나 주입식에서 많이 탈피를 해서 발표 토론이나 실험 등이 이제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혁신이나 이제 변화에 따라서 다빈치형처럼 교과와 비교과를 우수하게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특히 비교과 활동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흥미라든지 전공 적합성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탐구형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하고 거기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형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여러 학교들이 좀 준비된 학교들이 점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중앙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앙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요, 중앙대 융합공학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유기나노 공학자고요. 1, 2학년 내신 평균 2.91 등급, 6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2.67 등급입니다. 네, 그럼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소재를 만드는 것이 꿈인 고3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은 이 중앙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반드시 중앙대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죠. 또 입사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 15초 정도 셀프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학문을 융합적으로 배우는 것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융합공학부에서 배우는 것이 저에게 가장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정민 선생님, 네네. 우리 학생이 이 융합공학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해당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융합공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요, 저희 모집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의 경쟁률은 14.2대 1로서 공대 중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 정도로 이제 서류 100%로 뽑고 2단계 면접은 학업 준비도나 인성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심층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중앙대 융합공학부 다빈치 인재 전형에 대한 현재까지의 준비 사항은 어떨까요? 자,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에서 2등급, 3에서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요. 수학은 4에서 3, 4등급으로 등락, 영어는 4에서 3등급, 4에서 3등급으로 등락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가형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화학원 2등급, 지구과학원 2등급으로 국수과 평균 2.67등급입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상담 자료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교과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뭐 교과 분석하기 전에 우리 학생이 잠깐 질문 하나 좀 이제 해볼게요. 우리 학생은 지금 2학년 때 수학 그 내신 성적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점수가 80점대로 상당히 이렇게 높게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아마 그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높았는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혹시 그 이유를 좀 얘기 들을 수 있겠나요? 저희 학교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배점이 높은 논술형 문제, 8, 9점짜리 문제가 한 문제 나와서 그 하나 문제 때문에 등급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분명히 좀 밝혀야 될 부분인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교과 성적 같은 경우 이제 다른 과목보다 지금 이제 수학 과목의 성적이 조금 이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내 이제 수학 관련 성적, 수상 경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과의 어떤 그런 역량과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고 있는 그 상위권 대학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유리한 점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모의고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수탐 중에서 수학 성적이 좀 상대로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수학 교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학업 역량 부분이 다른 어떤 비교과 부분하고 어떤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적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어떤 대학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또 살펴보도록 해야죠.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중앙대 융합공학부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중앙대 융합공학부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수상 경력, 자율 활동은 흐림이고요.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은 맑음입니다.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비교과 활동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은 착실하게 한 학생으로 분명히 이제 눈에 띕니다. 수상 기록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 관련 수상 기록이 2년간 3회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 자체가 또 토론 관련된 어떤 능력도 뛰어나서 토론 관련 이제 수상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국어나 이제 글쓰기 또는 이제 뭐 미술 이런 다방면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분명히 수상 경력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학업 역량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상 경력만 따로 본다면 상당히 이렇게 맑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교과 성적과의 어떤 연관성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흐림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도 일단은 학교의 공통 문구 정도 기록이 있었고 아마도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산출물이나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 기록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학생부상에서는 제가 이제 흐림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분명히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 동아리도 그렇고 자율 동아리도 그렇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 과학 이제 실험 동아리도 2년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교육 봉사, 기부 봉사에 대한 어떤 그런 동아리를 또 지속적으로 2년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체육 관련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덕체를 다 갖춘 어떤 그런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도 실제는 우리 학생이 너무나 그 2년간 지속적으로 성실히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오히려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맑음이라고 했고요. 자, 진로활동도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융합공학부, 특히 이제 그런 유기나노 소자 또는 신소재와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교내활동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기의 관심사와 연결시켜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맑음이라고 했고, 자, 독서활동도 2년간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을 읽었는데로 상당히 어떤 그런 우리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또는 다방면의 아까 다빈치형과 관련돼서 융합형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책들을 골고루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진로와 관련돼서 충분히 어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맑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차정민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살펴보셨을 텐데 우리 학생의 약점과 또 강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먼저 강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많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탐구 활동이나 토론 활동들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점이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꾸준하게 과학 실험반 활동들을 통해서 각종 과학 현상에 대해서 탐구한 점도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는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있고 또 독서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잘 다져진 학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로에 있어서도 신소재라는 좀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진로 활동을 좀 탐색을 했던 경험들이 좀 돋보이고요. 앞서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센터의 아동센터의 학습 도움이라든지 독거노인 반찬 봉사라든지 꾸준하게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학생의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 기여라든지 뭐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고민한 학생이다라는 흔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참 감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약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수학 과학 활동이나 탐구 활동에 비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수학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3, 4등급 대, 과학에서 1, 2등급 대를 해주셨긴 했지만 다른 지원자들, 본교 융합공학부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뭐 탐구 활동들의 장점 등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이미 이제 더 이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등등을 통해서 좀 더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학 과목의 낮은 점수가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사전조사서를 보니까 이제 수학 성적에 있어서 좀 평상시 실력과는 좀 다르게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자소서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설득이 가능하고 항변이 가능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뚜렷하게 좀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소서를 통해서도 제가 봤을 때 이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교내 수상 실적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학생부에 뭐 많은 내용들이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자소서를 통해서 이 준비 과정에서 내가 좀 우수한 점을 보였다, 남들과는 다르게 이런 점에서 흥미로울 것이다 라는 점들이 있으면 자소서를 많은 부분을 좀 할애해서 그런 좀 우수한 점이 드러나는 사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제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외부 과학 활동, 외부 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중앙대 입학사정관과 또 김호성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상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OX 상담실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자,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 중앙대와 관련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맥스00님의 질문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배드민턴부 등 취미생활 위주로 했어요. 전공 적합성에서 감점될까요? 라는 궁금증이네요. 차정민 선생님, OX 어떤 건가요? 네, 당연히 네. X입니다. 네. 네. 지원자가 열심히 한 활동을 가지고 저희가 뭐 감점을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걱정하신 것처럼 전공 적합성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뭐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영역들, 뭐 통합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정도의 측면에서 충분히 학교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활동 경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X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제로2님의 질문입니다. 친구는 전공책 3권에 일반책 150권을 읽었고 저는 일반책 20권에 전공책 10권 정도 읽었어요. 친구들이 제가 전공책을 많이 읽어서 유리하다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OX 어떤 걸까요? 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더 전공책을 많이 읽었느냐, 몇 권을 읽었으면 저희가 높은 점수를 주고
아닐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더라도 내가 얼마나 그 책에 대해서 소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뭐 3권을 열심히 읽었더라도 충분히 내가 잘 소화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나만의 생각들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독서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에 대한 자세한 답변 해주신 차정민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8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중앙대 경희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